안녕하세요. 살면시인입니다. 2026년 국가직구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가 2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2월 2일 날 해야 되겠죠. 뭐 길고 뭐 이걸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네, 하면 되죠. 자, 그 전에 원서 접수하기 전에 뭐 먼저 봐야 되겠어요? 시험 공고를 봐야 됩니다. 시험 공고도 안 보고 원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더 답답하죠. 네. 그리고 저소득이나 장애인 그 자격 조건도 시험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냥 본인이 저소득이다, 장애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증명서와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원서업 사이트가 2026년부터 변경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고시점 KR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폐지됩니다. 없어져요. 폐쇄시키고 전부 다 공무원점 고시점 KR 여기로 다 몰아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들도 다 여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건 옮겨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원서 접수는 여기에서 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는 아예 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진 스캔본 사진을 업로드해야 돼요. 그래서 사진 업로드 왜 본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보러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신분증만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자, 사진은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상복을 입었든 정장을 입었든 상관은 없습니다. 사이즈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스캔본이 있으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원서 접수할 때 그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본인이 잘라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얼굴 위주로 잘라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일상적인 생활하는 사진 같은 건 그래도 이게 시험인데 그래서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정도면 됩니다. 그 배경이 없으면 더 좋겠죠. 왜 배경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들을 다 프린트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한 명 한 명 비교를 하는데 뒤에 복잡한 무늬가 있으면 오히려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없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없는 거 주로 이제 그래서 그냥 결론 내리면 여권 형식의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여권 형식. 자, 그런 것이 나는 없다. 근데 원서 접수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셀카를 찍어서 AI한테 뭐 옷도 입혀달라 그럴 수 있고 얼굴은 보정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은 보정하면 안 되고 정면은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나다 하는 사진이 나오면 그걸로 업로드해도 됩니다. 근데 조작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진은 본인 확인용입니다. 본인 확인용.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쁘고 이걸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볼 사람도 없습니다. 이 원서 접수하면 이 사진을 보는 사람은 감독관 하고 나중에 면접 볼 때 면접 전에 저 신분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만 보고 나머지는 실물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엉터리 사진 올려서 나중에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큰일이죠. 누가 봐도 나다 하는 사진이면 올려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은 뭐 민증 사진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 되냐? 됩니다. 네. 스캔본만. 대신에 민증 사진을 다시 찍어서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화질이 굉장히 깨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누군지 몰라요. 자, 이거 이제 원서 접수 하시면 그 업로드하면 이렇게 결과가 보여요. 그래서 흐리흐리하게 나오면 안 돼요. 또렷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프린트를 한단 말이에요. 프린트 하는데 흐리흐리 나오면 누군지 또 모르잖아요. 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잘못되면.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 AI로 뭐 정장 사진 만들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옷을 다 바꿔주고 그래요. 대신에 얼굴을 뭐 완전 바꾼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원서 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6일인데 6일은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아니에요. 2월 6일은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제가 첫째 날에 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쫓길 이유가 없어요. 빨리 하면 끝나는데 뭐. 자,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 파일. 이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사진이래.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잘라서 붙였습니다. 시험 공고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지방인재 이런 거는 7급용입니다. 이거 지금 9급하고 상관없어요. 밑에 7급 이것도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원서 제출 기간은 기재사항, 응시 직렬, 응시 지역, 지방인재는 없다 그랬죠. 7급은. 수정할 수 있는데 원서 제출 기간에는 제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어요. 2월 6일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로 바꿀래요? 다른 직렬로 바꿀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결제하기까지가 나와야 돼요. 결제가 끝입니다. 결제, 돈 내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결제 카드가 있어야 된다. 자, 비용은 5,000원이죠. 9급은 5,000원인데 결제 수수료를
네, 국가가 부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그 몇백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천 몇백 원이에요. 어떤 분들 그거 가지고 막 따지던데, 네, 그래요. 어쨌든. 자, 그 다음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선택한 응시지역 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내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험 보겠다고 해놓고서는 경기도 가서 봐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원서 제출 기간에는 바꿀 수 있지만 끝나고 나서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부산에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했더니 급한 일 있어 서울로 갔어. 그럼 서울에서 시험 보고 싶어. 그거는 본인 마음일 뿐이에요. 부산 가서 시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선택한 데서 볼 수 있어요. 봐야 돼요. 그냥 봐야 돼요. 의무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응시원서 제출 취소 마감일이 6시까지예요. 6시까지인데 깜빡하고 더 늦게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이거 아니다. 원서 제출 취소 마감일.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저도 잘못 읽었어요. 자, 이거는 잊어버려요. 취소 원서 제출 한 이후에 6일 이후에 마감일이 또 있어요. 취소하는 날이 있어요. 취소하는 날이 있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취소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됐어요. 자, 그다음 인사학 신청 시행하는데 동일 계급 9급이면 9급, 7급이면 7급. 네, 복수로 원서 제출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일단은 내가 9급에 뭐 교정하고 행정을 보겠다. 두 개 다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있죠. 9급 보고 7급 보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동일 계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9급 보고 나서 7급 보겠다.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7급은 또 원서 접수 기간이 더 뒤겠죠. 네, 더 뒤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발표가 돼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시험 장소 공고가 이제 나와야 자기께 나오는데 미리 내가 선택하면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은 요 안에 있는 시 안에 있는 어떤 군지는 몰라요. 어떤 군지는 몰라도 어디 고사장이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의 강남에 살아도 강북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고사장에 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이 안 돼요. 그 강원은 내가 동부와 서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의 동부에 동부를 만약 선택하면 강릉시에서만 봐요. 서부를 선택하면 원주 춘천시에서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데 이동할 수 있는데 아니면 주거지역과 가까운 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 두 군데, 경기도는 남부 북부인데 가장 이제 복잡한 게 남부 북부예요. 자, 여기 보시면 북부가 구리, 남양주, 의정부가 있습니다. 구리. 여기 다행히 파주가 빠졌네요. 다행이다. 그래, 이것 때문에 맨날 제가 뭐라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파주가 있었는데 빠졌네. 이거 잘한 거예요. 자, 경기는 북부 구리, 남양주, 의정부시니까 요 사이에서 내가 어떤 직렬은 구리로 가고 어떤 직렬은 남양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서울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 경기도에서 가장 근접성이 좋은데 서울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경기도 수원에 사는데 강남에 고사장이 있으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저기 강북에 있다. 그럼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이 지금 좋아진 게 고양시, 파주시가 빠졌어요. 다행입니다. 그게 고양이나 이런 데는 북부를 선택하면 고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남양주 이런 데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당해지죠. 차 타고 1시간 반 이렇게 막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가 요번에 아마 생각을 해서 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군포,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평택, 화성시에는 내가 성남시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부, 북부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있죠. 자, 시험 장소 두 곳 이상의 지역을 선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험 장소 예정지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된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면 구리, 남양주, 의정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는 무작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정부 살지만 구리로 갈 수 있고 구리 살지만 의정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차 타고 갈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된다 얘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평택 같으면 사실 평택에서 군포로 가려면 쉽지 않잖아요. 물론 지하철 갈아타고 가면 되는데 그건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희 몫이 아니고. 다만 이제 충북이나 이런 데는 단일이에요. 그냥 청주. 충북은 청주에서 무조건 봅니다. 충남은 아산에서 무조건 보고. 전북이 또 애매해지죠. 완주, 익산, 전주에서 뭐가 뭘 어떻게 볼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직렬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건 참 애매하다. 어쨌든 완주, 익산, 전주의 서로 교통망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전북은 다른 그게 없죠. 뭐 선택지가 없어요. 다른 데 갈 수 있는 게. 전주에서 본다고 생각해야지 뭐. 근데 익산이나 완주에서 볼 수도 있다. 근데 전남은 동부, 서부에서 순천, 목포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은데 이 세 개 있는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경북은 구미, 경남은 김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주소지랑 가까운 데 보내주겠지. 그건 아닙니다. 주소지랑은 사실 상관없어요. 자기 본인 주소지랑은 상관없다고요. 그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없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시험장이 관할 시도에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인접 시도에 배정될 수 있다. 여기 만약에 없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경북은 구미, 경남은 김해, 창원.
제주는 제주. 그래서 주로 대도시로 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국가직 시험의 맹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 지역에 살지만 이 지역으로 시험 보러 가라면 전주에서 익산 멀잖아요. 사실은 완주에서 익산도 멀어. 시험 보러 가는데 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 원서 접수할 때 내가 찍어야 돼. 뭘 찍어? 요걸 찍습니다. 요걸 선택을 해요. 여기 중에 선택해요.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를 딱 시험 볼 장소 해가지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있죠. 주소지랑 먼데 해도 돼요? 돼요. 본인이 원하는데 무조건 하면 돼. 다만 다시 바꿔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원서 제출이 다 끝나고 기간이 지나면 이 시험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데 그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내 지역이 이상한 데가 뭐 화성에 가 있어. 난 군포 사는데 바꿔주세요 화성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좀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엔 지역 구분은 또 그 지역에선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 지역 구분 모집이 있죠. 그게 없어서 좀 심플해졌어. 나름 막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수년간 이거를 봤지만 올해 좀 그래도 그나마 심플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고사장을 학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고사장을 잡아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막 조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그거 감안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내일부터 원서 접수할 때, 그러니까 2일부터 원서 접수할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주소지, 주민등록지 이런 거는 상관없이 보고 싶은 데 가서 보면 됩니다. 보고 싶은 데 가서. 자, 요 정도 설명했는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도 포기입니다. 네, 내일. 자, 반드시 시험 공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원수 확인하고, 네, 전부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쟁률 나중에 원서 접수하고 나면 경쟁률 나오거든요. 제가 경쟁률 방송마다 말씀드리지만 의미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 거지, 경쟁률 높고 낮고에 뭐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